오늘은 어떻게 글을 써야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돈이 되는 블로그의 본질적인 내용과 실제 수익이 나는 포스팅을 찾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술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나는 블로그는 핵심적인 건 딱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글을 쓰면 되고, 두 번째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색하는 키워드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수익 나는 페이지 찾는 방법, 이거 중요하고, 네 번째, 그리고 돈 되는 페이지에 트래픽을 집중시키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돈이 되는 페이지와 유사한 글을 계속 포스팅해서 더욱더 고수익의 광고가 많이 제 블로그에 나오도록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글을 쓰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섞어가며 길게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관련된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자료들은 이미 넘쳐날 정도로 인터넷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고 내가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는 영상이나 글이 있다면 조금만 바꿔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 지식인도 있고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질문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카페 같은 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저희도 그 자료들을 유튜브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거를 여러분의 해석과 공부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첫 번째 비결이 모방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빌 게이츠가 자기 애플 거를 베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복부수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고 그거에 있는 토대로 살을 붙이고 응용해서 내용도 더 조합하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 한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안 써봐서 글을 못 쓰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돼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의 대부분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대부분인데, 엑셀이나 문서 작업,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맘먹고 며칠만 배우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영상 편집 다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혼자 몇 번 해보고 하니까 이제 컷 편집 같은 거는 금방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위 아는 지인한테 컷 편집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금방금방 늘어요. 이런 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하루에 1개씩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도 실력은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돈을 여러분들에게 벌어다주는 글쓰기는 가장 본질적인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닌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여러분들은 돈 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색하는 키워드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목적이라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검색하는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돈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게 될 사람의 연령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하고 타겟에 맞게 키워드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대출에 대한 키워드라도 각 연령에 따라 검색하는 비율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는 비율도 분명 틀리고, 만약 대출 관련 키워드라고 했을 때 20대는 학자금 대출 관련 키워드가 좀 더 관심이 가는 키워드일 것이고, 그리고 30대는 아마 주택자금 관련 대출 키워드를 더 검색해 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40대나 50대는 사업자 대출 관련 키워드가 더 많은 클릭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죠? 20대 때는 학자금 대출 관련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되고, 그리고 30대는 다들 이제 결혼 정년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데 더 필요한 대출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 자신만의 사업을 찾아보게 되는데, 또 이럴 때 많이 찾아보는 것들이 사업자 대출 관련이죠. 여기에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듯 대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라도 연령에 따라 키워드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노트북 구매를 위해서 구글에 검색을 한다면 여자는 그램, 갤럭시북 등의 키워드를 좀 더 검색할 가능성이 크고, 남자는 레노버, 델, 에이수스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동일한 뜻을 가진 거라도 검색하는 키워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 나는 페이지 찾는 방법. 당연한 것이지만 구글 애드센스가 승인된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익 나는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바로 접근하기엔 좀 힘들고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니까 지금은 가장 쉽고 빠르게 애드센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URL만 추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알려드릴게요. 애드센스에 접속해서 URL을 추가하는 방법은 총 7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를 접속하시면은 기본적인 화면이 나올 텐데 좌측 메뉴를 보시면은 왼쪽에 바로 이 보고서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보고서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조금만 내리시면은 URL 채널이라는 게 항목에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이제 채널 관련해서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또 다시 뜨거든요. 여기서 URL 채널 관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채널 관리 창이 뜨고 여기에 바로 써있죠. URL의 실적을 추적합니다. URL 채널을 추가하여 특정 페이지 URL 접두사와 일치하는 모든 페이지 도메인 전체에 대한 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서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티스토리 포스팅 페이지 주소를 붙여놓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URL 추가가 완료가 됐으면은 오늘 당장에는 안 나타나고 하루인가 이틀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애드센스에 쌓이기 시작해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URL 채널 여기를 클릭하면은 등록을 해두었던 URL의 수익이라든지 클릭, 페이지뷰 모든 게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무엇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시면 많은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의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방법. 조금 전에 수익이 나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중에서 특출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페이지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그 페이지의 트래픽을 더 집중시킬수록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겠죠. 어떻게 트래픽을 집중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팅을 총 5개를 했다고 해볼게요. 학자금 대출 관련, 주택자금, 못하놨네요. 사업자 대출, 정부 지원, 전세자금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쭉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사업자 대출 관련 포스팅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포스팅 했던 글에서도 여기에 충분히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포스팅 중간이나 마지막에 관련 글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링크를 거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나머지 대출 관련 포스팅을 전부 관련 링크를 사업자 대출 페이지로 다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트래픽이 한 곳에 집중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내 블로그 내에서 내부적으로 페이지를 더 탐색하게 만들고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몇 명이나 이 글을 보고 그쪽으로 이동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마지막으로 5번째, 돈이 되는 페이지와 유사한 글을 계속 쓴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기존에 포스팅 되었던 유사한 글들의 내부 링크를 가장 수익이 높은 포스팅으로 집중시켰다면 이번에는 관련도가 높거나 유사한 글의 포스팅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고도 수익이 높은 포스팅과 비슷하게 높은 금액의 광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요. 새로운 글에서 발행하는 트래픽을 가장 수익이 높은 곳으로 집중시켜 수익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쭉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더 포스팅을 할 때 여기에 가장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들로 포스팅을 해주고 그 관련 글 링크를 이 3번으로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뒀던 포스팅과 비슷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포스팅들이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고수익을 내는 블로거들은 어떻게 수익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포스팅할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써서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포스팅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효과는 커지겠죠. 복리의 힘으로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하루에 1%씩 발전을 한다면 1년이면 37%의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1%씩 퇴보를 하면은 1년 뒤에는 마이너스 17%의 퇴보를 한다고 하거든요. 당장에 눈앞에 어떤 효과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하루에 1%씩, 즉 하루에 포스팅 한 개를 했든 글을 좀 더 썼든 발전을 해간다면은 1년 뒤에는 37%나 더 높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익이 1%씩 늘어난다고 치면은 1년 뒤에는 37%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